엄격한 엄마의 통제 아래 완벽한 딸로 자라고 있는 소녀, 이름은 길소명입니다. 그녀에겐 3살 터울 남동생 명진이가 있는데요.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문제아였지만 그래도 그 나이 때 아이가 할 법한 사고를 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진이 때문에 엄마가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돌아가는 길 엄마는 차갑게 소명이만 내 딸이었으면 완벽했을 것을 라는 말을 하죠. 그 이후로 둘의 사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얼마 후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친구와 놀게 된 소명. 그날 다행히도 명진이는 엄마의 화해를 받고 피크닉 주스를 받아왔습니다. 소명이도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친구들과 노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언젠가부터 안 보이는 동생. 뒤늦게 동생을 찾아보지만 쉽게 찾지 못하던 그때 강가에 떠있는 동생을 발견합니다. 급히 꺼냈지만 숨소리가 들리지 않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까지 했지만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도 입과 코에서 물이 안 나오고 인공호흡을 했던 입에선 피크닉 주스 향과 함께 비릿한 냄새가 났는데요. 그리고 동생의 죽음을 한 엄마의 표정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건 과연 착각일까요? 소명이는 엄마 몰래 명진이가 먹었던 피크닉을 숨겨놓았지만 철두철미한 엄마는 당연히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잠든 새 가져가 버리죠. 유일한 증거도 사라진 상황. 급히 온 방을 뒤져봐도 당연히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방과 후 다시 한번 집을 뒤질 때 엄마에게서 온 문자. 아침에 찾던 건 책상에 올려놨단다. 그리고 그녀의 방 책상에 보란듯이 피크닉이 올려져 있죠. 엄마가 동생을 죽였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는 중 지금껏 함께 지냈던 엄마가 맞는지조차 혼란스럽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피크닉 그리고 단짝 친구 시훈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지만 아무 증언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스트레스, 불안감으로 결국 더 이상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는 건 포기하기로 하고 빈 주스팩도 강에 버리죠. 대신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 그때 진실을 밝히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건네준 건 다름 아닌 피크닉.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남김없이 마시라는데 겨우 다 먹은 뒤 화장실에서 토까지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협박인지 아니면 기만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다가온 명진의 장례식.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을 떠나보내며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만 앞으로 엄마의 딸로 살기 위해선 실패 따윈 없는 더욱 완벽한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중학생이 된 소명. 계획대로 올 100점에 전교 1등까지 완벽한 학생, 완벽한 딸로 살고 있죠. 그렇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어느새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던 소명에게 같은 반 서남수와 심효진이 다가와 친구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친구들과 같은 학원에 다니며 학생 같은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남수는 소명과 달랐습니다. 공부에는 관심 없지만 꾸미는데 관심 많고 노는 게 더 좋은 평범한 중딩이었죠. 그런데 소명은 집까지 잘 사는 금수저. 남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소명의 명품 가방이나 신발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인스타에 올리거나 남들에게 소명의 가정사를 말하면서 까내리기까지. 남수는 소명 뒷담을 까면서 남들과 친해졌고 덕분에 소명은 겉돌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애들 꼭 있더라. 그리고 그 사실을 엄마가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남수가 위험할까 절대 엄마에게는 말하지 않는 소명. 하지만 남수의 거짓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 썸남을 소명이 뺏었다고 소문을 내고 소명이 자기 가방으로 훔쳤다고까지 뻥을 치는데요. 모든 걸 아는 효진은 소명 대신 남수와 싸우기도 하지만 막상 소명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참고 넘어갈 셈입니다.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괜한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어느 날 소명을 이번엔 휴대폰 도둑으로 몰아가는 남수. 결국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경고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진짜 엄마가 알면 죽을 수도 있음. 한편 소명은 담임에게 제발 이 소동을 엄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입이 가벼운 담임은 바로 말해버리고 말죠. 참고로 담임도 정상이 아닙니다. 슬쩍 소명에게 터치를 하거나 엄마를 워킹맘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남수 못지않게 살 날이 머지않은 느낌이죠. 그렇게 결국 엄마는 소명이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 봤던 친구들은 4명. 그중 누가 소명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데요. 우선 경비를 매수해 CCTV를 확인. 남수가 범인인 걸 확인하죠. 한편 담임은 괜히 영재고 자소서로 트집을 잡는 중 소명의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설학원 입시 세미나에서 찍힌 한 사진에 담임의 손이 찍혀 있습니다. 공립교사가 사설학원에서 입시 세미나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게다가 우연히 담임의 휴대폰을 보다 바람을 피고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말 가지가지. 소명은 이걸 어디에 써먹을지 생각해보기로 하죠. 한편 남수의 거짓말은 점점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중 이번엔 어떤 인기 많은 남자가 자기에게 먼저 DM을 보냈다고 해놨습니다. 피팅 모델로 돈 번다고 거짓말도 하고 아무 쇼핑몰 사진을 도용까지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피팅 모델 사진 도용건은 금방 들통나고 금세 퍼진 소문에 반해서 겉돌기 시작한 남수. 얼마 후 중3 마지막 기말고사. 소명의 서랍에 컨닝 페이퍼를 붙여놓고 시험이 끝난 직후 소명이 컨닝을 한 것 같다고 고발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소명은 소지품 검사까지 당하지만 다행히 시간 중간에 포스트잇을 발견했던 소명. 씹어먹어 증거를 없앴는데요. 남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명을 따로 불러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동생이 죽은 게 너의 탓이라며 선을 넘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밖에서 시우는 문을 열기 위해 분투 중 너무 불안해하는데요. 소명을
걱정하는 줄 알았지만 그가 걱정하는 건 남수. 사실 소명은 초6 때 같은 반의 이빨을 다 부러뜨린 전적이 있는 미치 파이터. 한번 선을 넘으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죠. 안에선 이미 의자로 남수를 찍으려 했지만 실패. 화장실로 도망친 남수를 쫓아가 이번에 변기로 머리를 찍으려 하는데 겨우 효진이 말려서 다행히 남수의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남수가 소명을 때렸다는 소문이 퍼지고 남수가 가해자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죠. 한편 영재고 1차를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소명. 그러다 우연히 엄마의 노트북을 봤는데 거긴 기말고사 날 소명이 남수를 쫓던 영상, 학원에서 나오는 남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미 소명과 남수 사이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무리 남수가 수많은 짓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죽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 주변에 누군가 또 죽는 일이 벌어진다면 소명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썸을 타고 있다고 거짓말했던 남수. 그 남자가 직접 남수를 만나러 온 탓에 모든 게 탄로났습니다. 그때 웬일로 소명이 끼어들어 남수를 지켜주는데요. 한 대 맞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건 모두 소명의 계략. 남수의 앞에서 맞아서 죄책감을 심어줄 셈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곁에 둬서 엄마로부터 보호할 생각인데요. 그러자 다시 소명에게 기대기 시작한 남수. 모두에게 버려져 고립된 상태의 남수는 더욱더 소명에게 매달렸는데요. 의존은 점점 심해져 이제 명령을 해도 따를 지경. 그 와중에 소명은 핸드폰에 엄마가 그녀의 동선 음성까지 보고 들을 수 있는 어플을 몰래 깔아놓은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남수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엄마와 똑같이 남수에게 같은 어플을 설치하는데요. 남수를 위해서라며 점차 엄마와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 소명. 주변에선 남수를 감싸는 소명을 이해할 수 없고 친한 효진마저 소명을 이상하게 보지만 엄마가 살인자고 남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감시를 하는 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 결국 효진과도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하교하는 소명과 남수 앞에 나타난 엄마. 남수를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때 영재고 2차 시험 때문에 학원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소명. 둘만 남기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리고 남수를 보는 건 그날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소명이 사라진 사이 남수에게 소명의 2차 시험 응원을 가자고 말한 엄마. 소명은 2차 시험을 마친 직후 전화를 해봤지만 남수는 받지 않습니다. 하루 뒤 그제서야 가족은 남수가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죠. 마지막 위치는 소명이 2차 시험을 했던 학교 앞. 처음엔 학교생활 비관으로 가출을 가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척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남수와 엄마를 두고 학원에 갔던 날 둘의 대화가 담겨있는 블랙박스 XD카드에 칼로 흠집을 내놨던 소명. 그걸 확인하면 엄마가 죽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차를 열 수 있는 여분 키도 엄마 몰래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만약 SD카드가 지워졌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소명을 부른 담임은 다짜고짜 남수가 어디로 갔느냐 숨기지 말고 말하라며 시비를 거는데요. 남수를 까내리는 말을 듣고 결국 참지 못하고 욕을 해버린 소명. 담임은 손까지 올리지만 지지 않고 소명도 뺨을 치고 얼굴을 쳐줍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시작된 협박. 일단 돈 좀 있냐고부터 묻는 기계. 사설학원 세미나건과 불륜 사진을 들이밀어 소란을 무마시키고 500만원까지 얻어내는데 성공하죠. 다음날 소명은 생각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시윤과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안료를 엄마의 가방에 몰래 발라놓았다는 소명. 엄마가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쯤 해를 받은 안료 때문에 가방은 엉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체면을 신경 쓰는 엄마가 더러워진 가방을 들고 강의를 갈 리가 없다 생각했죠. 강의를 갔을 때 연구실에 몰래 잠입. 위에서 차키로 차문을 열어주면 그때 시윤이 SD 카드를 확보하는 작전입니다. 가장 먼저 화장 파우더를 사용해 비밀번호 패턴을 확인하는데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집 비밀번호. 소명의 생일도 해봤지만 실패. 그런데 강의실에서 노트북 배터리가 떨어진 엄마가 충전기를 찾으러 연구실로 오고 있다는 건 모르는 소명.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지만 거듭된 실패에 알람까지 울립니다.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는 910925. 연관된 비밀번호는 모두 시도해봤지만 4번 5번 계속 실패합니다. 성공해야만 알람이 멈출 텐데요. 그리고 드디어 19910925 연도만 바꿔 시도해서 문을 여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여자의 구두소리. 이미 나가기에는 늦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왔지만 다행히 겨우 작은 서랍에 몸을 구겨 숨는데 성공하죠. 문이 닫힌 소리를 듣고 나갔지만 앞에서 기다리고는 엄마는 소명의 상상이고 다행히 연구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차키로 문을 열고 시우는 SD카드 확보에 성공. 하지만 남수 실종일 이전 데이터는 모두 지워져서 새 카드의 데이터를 복붙하고 바꿔치기 한 후 복구업체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복구된 SD카드 내용. 남수와 엄마가 대화를 나눴던 날짜를 봤더니 영상은 없고 텍스트 파일만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건 그때도 지금도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니? 섬뜩한 엄마의 경고입니다. 소명이 어떻게든 SD카드를 확인할 거라는 생각에 심어둔 메모. 모든 게 엄마의 의도대로였죠. 멘탈이 박살난 채 엄마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한 소명. 그날 밤 남수가 시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차분한 척하느라 슬픔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인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엄마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던 영재고 입시는 3차에서 아깝게 탈락하고 맙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엄마에게 살해당할 거라 생각했던 소명. 하지만 의외로 엄마는 따스하게 소명을 위로해주죠. 알고 보니 영재고보다 엄마가 다녔던 일반고를 다니고 자신과 같은 대학까지 나와서 교수를 만드는
되는 게 엄마의 꿈, 자신과 똑 닮은 딸을 만드는 것이 엄마의 목표였기에 영재고를 탈락한 건 그렇게 큰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소명은 엄마의 연구실 장롱에서 엄마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물건을 봤는데요. 그걸 보고 엄마에게 어떤 복수를 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엄마의 곁에 얌전히 다시 완벽한 딸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여기까지 똑 닮은 딸 1부 줄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토리, 서술, 능력, 전개, 엄마와 소명의 캐릭터의 매력, 모든 게 완벽한 최고의 스릴러 웹툰이죠. 아직도 얘기하지만 특히 2부의 반전을 맛깔나게 보여준 작가님의 능력을 보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안 읽은 눈을 사고 싶은 수준이에요. 추리 소설이나 스릴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웹툰을 처음 입문하는 분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인데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음에도 아직 안 읽으셨다면 제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